등록 매너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매너세는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출제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다 한번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등록 매너세는 뭐 한 문제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세가 정리가 되면 등록 매너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취득세부터 잡아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뭐 수업은 뭐 교재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취득세가 개인 공부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등록 매너세 강의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세법 공부를 할 때는 취득세부터 확실히 딱 잡아놓고 등록 매너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다면 집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등록 매너세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등록 매너세는 우리가 취득세가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등기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면 쉽게 접근이 되는 거고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등록 매너세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민법, 등기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등록 매너세를 개인 공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업만 들으십시오. 집에 가서 따로 뭐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등록 매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매너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기, 등록에 부과되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우리가 허가, 면허에 부과되는 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의 등록세와 옛날의 면허세를 통합해가지고 이름이 등록 면허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출제를 하지 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설명을 하지 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설명을 안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도 딱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는 면허, 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내용에서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만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소멸에 관한 등기도 등록 면허세를 부과한다라는 거. 소멸에 관한 등기. 예를 들어서 뭐? 말소 등기. 우리가 말소 등기도 등록 면허세 부과한다고요. 우리가 저당권 말소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소멸에 관한 등기도 등록 면허세 부과합니다. 얼마 부과하냐면은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만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소멸에 관한 등기도 등록 면허세 부과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셋째 줄 등록 면허세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조세고 지방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16페이지. 우리가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딱 요거 물어봐요. 납세 의무자, 가세표준, 세율, 우리가 납세 절차.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가 시험에 나오면 4개 중에 하나를 물어볼 가능성이 95%고 나머지를 물어볼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개만 보십시오.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어차피 다 기억 못 한다고. 어차피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기억을 못 하고 등록 면허세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4개 중 하나를 물어볼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4개만 보시고 나머지는 약간의 이음을 감수하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납세 의무자부터 봅시다. 자, 교재. 자, 116페이지.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자, 읽어볼게요. 교재 116페이지.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거기 둘째 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하는 자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우리가 법 조문에 명시된 대로 이야기하면 등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우리가 이제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된 대로 이야기하면 등기 등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해가지고는 문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누구냐면은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 2주 전에 아니면 4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다른 말로 사실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요. 자,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실질과세, 사실과세 하는 게 아니고 형식과세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말을 바꾸면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요.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이 암전하게 갖추어졌을 때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식과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등기부 또는 등록 원부에 공부에 누구 명의로 등기했는지 공부상 명의만 보는 거지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안 따진다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지 실질적 권리자 아니에요. 왜?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니까. 자, 일단 요거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2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거,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시와 각종 권리의 말소 등기 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각종 권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설정 등기 시와 말소 등기 시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정 등기 시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인 건자입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 시는
설정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공부하시면, 민법을 공부하시면 근자가 누구고 설정자가 누구인지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각종 권리 설정 등기 시 등록 매너제 납세 의무자는 근자고 말소 등기는 설정자예요. 우리가 저당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매너세 납세 의무자는 저당 근자인 채권자. 근데 저당권 말소 등기 시 등록 매너세의 납세 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한 저당권 설정자. 일반적으로 채무자. 설정 등기는 근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그러니까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매너세 납세 의무자는 전세 근자인 임차인. 그런데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전세권 설정자인 임대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채권자 대의 등기. 우리가 채권자 대의 등기 시 등록 매너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대의 등기가 뭔지는 2주 전에 제가 취득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2주 전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채권자 대의 등기 시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의 등기가 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주 전에 봤던 이야기를 가져옵시다. 자,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게 뭡니까? 채권자 대의 등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때 채권자 대의 등기 시,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2주 전에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가 이제 설명 편의상 이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옛날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만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소유권 등기를 하면 등록 매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매너세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등록 매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신청한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대의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굽니까? 자, 쉽게 갑시다. 누구 명의로 등기했습니까?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잖아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공부상 권리자는 채무자입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의 등기 시 등록 매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니까. 채무자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등록 매너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자니까. 그 다음에 교재 116페이지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등록 매너세는 100% 부동산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 등록 매너세만 물어보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등록 매너세를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앞에 뭐가 전제된 거냐면은 부동산 등기가 전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전제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 교재 116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교재 118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118페이지 거기 표준 세율, 그 세율을 정리한 표 중간에 보시면 가세 표준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118페이지 표준 세율을 정리한 표 중간에 보시면 가세 표준이 정리되어 있고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이 등기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시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이 등기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앞에 부동산이 전제된 겁니다. 자, 앞에 이제 부동산이 전제된 거예요. 자,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우리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요거부터 합시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은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면 이 소유권 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위한 등기지요. 그래서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은 해당 부동산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이 소유권 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위한 등기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고 등록 매너세를 부과해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자, 이 가등기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는 가등기를 그거 보시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라고 되어 있지요.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냐 저당권 가등기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등록 매너세는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등기법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만 공부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가 있고 저당권 가등기가 있는데 자, 소유권 가등기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가등기 하는 경우 이때 소유권 가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위한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부동산 가액이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이에요. 자, 그런데 소유권 가등기가 아니고 저당권 가등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저당권 가등기는 자, 우리가 저당권 가등기는 담보로 제공되는 해당 부동산을 위한 등기가 아니고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위한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법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여러분들이 자, 이 공부학 수험생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런 착각을 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받지 채무자가 돼봤지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돼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수험생들이 뭐합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채무자가 된 적은 있어도 채권자가 돼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자꾸 덤비는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덤비시면 안 됩니다. 왜?
자, 아까 보셨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자인 채권자입니까?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자인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돈 안 떼려고. 그걸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채권 금액 확보하려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위한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자, 이것도 뭡니까? 채권자 입장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채권자입니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채권자 입장에서 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경매신청했습니까?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강제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도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위한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 면허세 가세표준은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 그 다음에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 사용 권리 때문에. 사용 권리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현실적 이유는 방 뺄 때 전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해소 목적 아닙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도 전세 보증금 해소 받을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는 전세 보증금을 좀 더 쉽게 돌려받기 위해서. 자, 봐봐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자, 전세 살고 있는데 자, 내가 5억에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기간 끝날 때 보니까 아파트 현 전세 시세가 4억이다. 그럼 집주인 4억에 전세 놓으면 집주인 돈 1억 보태서 5억 돌려줘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뭐라 합니까? 집 나가면 전세 보증금 준다 하면서 중개사무실에 5억의 전세를 내놓습니다. 나갑니까? 시세가 4억인데 안 나가요. 그러면 세입자는 뭡니까? 집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송이 한두 달 만에 끝납니까? 최소 6개월. 자,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오늘 바로 법원에 가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그럼 한 달 안에 돌려받습니다. 왜? 경비 처분하면 되거든.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설정 등기예요. 전세 보증금 해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 가세 표준은 뭡니까?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 같습니다. 전세 임차 보증금 해소 목적 아닙니까? 설명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차 보증금 해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 목적대로라면은 임차 보증금이 가세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등기 목적대로라면은 임차 보증금이 가세 표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지요. 등기 목적대로라면 보증금이 맞지. 근데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자, 왜 임대 보증금이 아니고 왜 월세일까요? 그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봐요. 갑이 을 소유 상가를 보증금 3억에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건물주 을의 동의하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매너세는 0.2%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6천 원. 월 임대차 금액 300만 원에 대하여 등록 매너세 0.2% 6천 원 부과된다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매너세 가세 표준은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 보편적 말로 월세. 여기까지가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18페이지. 자, 세율입니다. 자, 등록 매너세 세율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등록 면허세, 자, 이것도 이제 부동산이 전제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시 등록 매너세의 세율은 소유권 등기냐, 소유권 등기냐, 소유권 등기 이외의 등기냐, 우리가 건수를 가세 표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가 등기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등기부 갑구에 등기하느냐, 등기부 을구에 등기하느냐, 표제부에 등기하느냐에 따라 등록 매너세의 세율이 다르다고요.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그래서 갑구 등기냐 을구 등기냐 표제부 등기냐에 따라 등록 매너세 세율이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등기부 갑구에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 시 등록 매너세의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시 등록 매너세의 세율은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이냐,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정려에 의한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근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왜 기억 안 해도 되는지는 오늘만 벌써 2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등록 매너세 따로 부과 안 하지요. 그래서 이 세율이 중개 실무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2011년 법 개정 이후 여기를 정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다. 그래서 그냥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고 읽어만 보시면 되지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등기 이외의 등기 세율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째 다 기억하노? 다행스럽게도 세율이 똑같다, 그죠? 똑같잖아요.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얼마? 1000분의 2, 0.2%.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를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가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이겁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소유권 가등기 시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세율은 0.2%로 같은데 가세 표준이 다르다라는 거. 거기 교재 봐봐요. 우리가 거기 소유권 가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우리가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세율은 0.2%, 세율은 같은데 가세 표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소유권 가등기 시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0.2%. 자, 근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에 대하여 0.2%. 시험장 가면요, 요 두 놈을 싹 바꿔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0.2% 세율로 등록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등록 면허세는 0.2%입니다. 자, 그런데 말소 등기. 그러니까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시 등록 면허세는 0.2%예요. 근데 거기 마지막 칸에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1000분의 2, 0.2%가 아니고 얼마? 한 건당 6,000원. 그러니까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시와 말소 등기 시 세율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19페이지. 자, 교재 119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시간 전에 이야기 끝났습니다. 자, 갑시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기 근자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갈로 4번. 그 119페이지 마지막 줄. 우리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근자 주소지가 아니고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자, 그런데 갈로 4번에 납세지,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감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20페이지. 자, 교재 120페이지.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언제까지? 거기 일반적인 경우. 언제까지? 거기 첫째 줄, 일반적인 경우 첫째 줄,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납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납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납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 징수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부가 징수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일반적 경우 2항입니다. 요거 별표하시고. 그 일반적 경우 2항 별표하시고,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신고 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등록 면허세 중에서 최근에 출제 빈도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자, 일단 분위기 조성부터 합시다.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소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신고 의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읽어보셨습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안 했는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했는데 세무공무원이 결정한 세액을, 세무공무원이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했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신고 의제라 그래요. 자,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소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했는데 세무공무원이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안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안 한다고요. 왜?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안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하니까. 이게 최근 5년 동안 2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21페이지. 거기 4번에 등록면허세 부과세. 이것도 4주 전에 2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교재 121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과세를 4주 전에 교재 25페이지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충분히 많으신 분들만 눈길 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에 따라 붙는 세금에 어떤 세금이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고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만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 등록면허세 부과세 갈로 1번에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고 갈로 2번에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따라 붙는다고요.
자, 등록 면허세에서 공부하실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제가 오늘 설명한 것만 보시면 되지 설명 안 한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 연휴를 보내고 오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지요. 아마 처음에 학원 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학원 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집중이 잘 안 됐는데 아마 설 연휴가 아마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데는 연휴가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